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시간부터는 25년도 출제됐던 재무관리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9번 문제 재무비율입니다. 재무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다 골라내라는 얘기죠. 천천히 보면 재무비율 되게 많습니다. 이거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수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 안정성 지표,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지표들이 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기업이 아니라도 뭐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자전거 공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시작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내가 이걸 해서 작은 자전거 공방을 차려서 돈은 벌고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 두 번째, 자전거가 잘 팔리고 있나? 그쵸? 뭐 제가 공방에다가 자전거를 한 3대 갖다 놨단 말이죠. 근데 얘가 계속 안 팔리고 있어.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저거 재고 언제 팔리지? 요런 거. 이게 활동성. 그 다음에 안정성. 제가 1억을 가지고 자전거 공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1억은 좀 부족해 가지고 대출을 한 2, 3억, 뭐 한 3억, 4억 정도 했다 보죠. 그러면 전체 5억을 가지고 자전거 공방을 시작을 했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저거 이자 못 갚으면 은행에서 뭐 채권자들이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망해버렸다. 그게 안정성 지표가 됩니다. 근데 그럼 각각의 항목별로 내 돈 1억을 태워서 얼마나 벌고 있느냐, 그게 자기자본 이익률이 될 거고, 총 자산은 내가 1억만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 돈 1억하고 부채 아까 4억 정도를 만들어서, 좀 과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5억을 만들어서 5억, 얘가 자산, 이걸 가지고 돈을 벌기로 했는데 이 5억 총액 자산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총자산 이익률, 그리고 많이 팔면 뭐하냐, 팔면 팔수록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게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겠습니다. 활동성 지표도 다양하게 매출액을 가지고 뭘 나누는데, 이거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전거가 한 대 있단 말이죠. 이거 자전거 그냥 일단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온 원가가 100만 원인데 저기에 보니까 자전거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더니 제가 이거 팔리면 또 갖다가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몇 대 팔았을까요? 이 자전거 제가 100만 원에 사와서 팔고 마진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럼 100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죠? 1000만 원어치 팔았다고? 그럼 10번 팔았네?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이 10번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자전거 2대가 계속 있어. 그리고 200만 원어치 재고자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매출액이 1000만 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5번, 자전거 2대 가지고 5번을 팔았더니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이 회전율에 대한 개념이 와 닿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기간이 1년이죠. 1년 미만의 자산과 1년 미만의 부채, 어떤 게 더 크냐? 그쵸? 1년 안에 회사가 위험하진 않을까? 얼마나 위험하지? 그게 유동비율. 부채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내 자본 1억인데 총 부채 4억이나 태웠다고? 400%라고? 요거 좀 위험해 보이시죠? 요거 부채 비율입니다. 뭐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단순한 개념이죠. 돈을 벌어서 대출받은 이자는 낼 수 있나? 요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보고 문제 보기를 살펴보면, A번 기업 수익성을 측정하는 거 ROA와 ROE가 있을 텐데, 자기자본 이익률은 맞죠? 자기자본 ROE는 당기순이익에 이자 비용을 더하고 총자산? 아니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웬 총자산이야? 이건 자기자본이죠.
첫 방에 틀려 먹었습니다. 얘는. 두 번째, 순운전자분 비율, 활동성 비율. 아까 재고가 빨리빨리 잘 팔리느냐 봤을 때 순운전자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맞죠? 자전거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 매입 채무 지급기간, 재고자산 회전율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아까 자전거 예에서 봤듯이 얼마나 우리가 재고자산이 잘 팔리고 있느냐, 요걸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은 아까 자전거 재고자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 매출 나누기 재고자산입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 얘가 분모이죠. 분모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재고자산 회전율은,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회전율이 내려가겠죠.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전거가 10대가 있어. 한 대 있을 때보다 10대가 있어. 아, 이거 한 1회전밖에 못 돌린 거죠. 1000만원치 팔았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 그래서 틀려 먹었고. 마지막 D번,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입니다. 이제 안정성이죠.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와 경영자에게 모두 유리한가.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게 유동 비율인데, 자, 여러분이 이 회사에 단기 채권을 줬다고 생각을 해, 단기 채권으로 빌려줬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유동자산, 아무래도 자산이 많은 게 부채 대비 자산이 많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돈 뗄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느낌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좋을 겁니다. 단기 채권, 단기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안정감을 가져올 텐데, 문제는 유동자산 중에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을 생각하면 요거죠. 경영자 입장에서 운용을 하는데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엄청 많아. 부채 대비해서 엄청 많아요. 자전거가 이따시만큼 쌓여있어. 그럼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저거 언제 팔지? 저거 왜 이렇게 재고만 쌓여가지? 장사 되게 안 되네? 그런 느낌이십니다. 그러면 요거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죠.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B는 맞는 내용이고 A, C, D 세 개가 틀렸기 때문에 문제를 골라내면, 적절하지 않은 거 세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 때려서 외우는 게 빠른 시간에 문제 풀긴 좋긴 하겠으나 어느 정도 스토리 라인을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암기를 막 사전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몸에 배이는 약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